우와, 안녕하세요. 코인이슈 채널 매니저 킹또짐입니다. 저번에 디센트 영상에 이어서 코린이들을 위한 안내백서 2편, 이번에는 각종 용어를 정리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정말 코인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한 용어 정리니까 코인판에서 좀 계셨던 분들, 좀 아는 것들이 좀 있으신 분들은 영양가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아주 코린이들을 위한 영상이다 보니 요 점 참고하셔서 귀중한 시간 아끼시길 바랄게요. 제목에 버전 1이라고 표시해놨죠. 요거는 추후에 여기에 담지 않은 어떤 용어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대비해서 그때마다 추가적으로 업데이트를 할 예정이라서 이렇게 버전 1으로 설정을 해놨고, 추후에 버전 2, 버전 3 이런 식으로 나올 예정이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시작할게요. 용어들이 꽤나 중구난방적이어서 어떻게든 좀 그룹으로 묶어왔어요. 거래할 때 많이 쓰게 되는 용어, 거래할 때는 사용되지 않지만 자주 쓰이는 용어, 그리고 기술적인 용어들, 이렇게 그룹으로 나눠봤습니다. 자, 첫 번째로 거래 용어. 거래 용어들 중에 땡땡 코인으로 이렇게 불리는 어떤 용어들이 많을 거예요. 자, 그걸 먼저 좀 보면, 일단 비트코인은 다들 알고 계시죠?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탄생한 최초의 코인, 비트코인이고, 이제 그 이후에 생겨난 것들, 비트코인을 제외한 나머지 코인들 전부를 통칭해서 알트코인이라고 부릅니다. 왜 코슈님께서 이렇게 비유를 많이 하시잖아요. 비트코인은 신이고 이더리움은 왕이라고. 그래서 이더리움도 알트코인에 해당이 되고, 알트코인들 중에서 제일 강한 코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외에 잡코인, 우리가 흔히 말하는 메이저 코인들 있죠. 트론, 리플, 스텔라, 솔라나 폴리곤 이런 것들을 이제 상위권 코인들을 이제 메이저 코인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메이저 코인을 제외하고 나머지 진짜 처음 들어본 코인, 있는 줄도 몰랐던 코인, 아는 사람만 아는 코인,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잡코인이라고 부릅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대표적으로 테더, USDT랑 USDC가 있죠. 공식적으로 1코인당 1달러의 가치를 가지는 코인이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가격이 1달러랑 비슷하다고 해서 스테이블 코인이 아니에요. 그리고 스캠 코인, 말 그대로 스캠, 사기 코인이라는 거예요. 사기성이 짙거나 실체조차 없거나 하는 그런 코인들, 또는 코인 자체 해킹 툴이 깔려져 있어서 그걸 받게 되면 지갑이 해킹당하게 되는 그런 코인들, 이런 것들을 묶어서 스캠 코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밈 코인, 요것도 밈이라는 뜻을 모르시는 분들이 조금 계시더라고요. 이게 쉽게 말하면 유행어 같은 거예요. 유행어 같은 거나 유행하는 어떤 장면이나 이런 것들을 코인화 시키는 걸 말해요. 도지코인이 대표적인 밈코인이죠. 도지코인도 이 도지가 시바견 캐릭터인데, 요거를 본따서 도그 이 코인, 이래서 도지코인, 이렇게 해서 탄생하게 된 겁니다. 유명한 짤방이라고 하면은 아실지 모르겠죠. 어쨌든 그런 유명한 어떤 캐릭터를 코인화 시켜서 만든 게 도지코인입니다. 옆에 그림 보시면, 옆에 이 자료 사진을 보시면 작년에 유행했던 밈들이에요. 이렇게 깡 있고, 김장훈 짤 있고, 궁예 있고, 곽철용. 작년에 유행했던 짤들인데, 쉽게 말해서 이런 것들을 코인화 시켜서 깡코인, 궁예 코인 이런 것들을 만든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밈코인이라는 거. 근데 지금 올해 들어서 쏙 들어갔죠, 이거. 그래서 밈코인 투자가 그래서 위험하다는 겁니다. 유행이 지나면 죽어요. 함부로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요 밈코인. 밑에 요건 좀 비어서 조금 추가를 했는데, 엽전코인, 동전코인, 지폐코인 다들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10원 이하는 엽전코인, 100원에서 900원까지는 동전코인, 1000원 이상은 지폐코인. 여기엔 안 넣었는데 10만원 이상 되는 건 수표코인이라고 합니다. 그냥 재미로 알아두시고. 자, 그리고 김치 프리미엄이랑 역 프리미엄입니다. 김치 프리미엄은 줄여서 김프라고 많이 쓰고요. 해외 거래소보다 국내 가격이 높을 때 김프가 꼈다라고 표현을 하죠. 자, 역 프리미엄, 줄여서 역프라고 많이들 쓰고, 해외 거래소 가격보다 국내 거래소 가격이 저렴할 때 김프가 꺼졌다, 역프가 꼈다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요거는 김프, 역프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서 따로 영상화해서 제작할 예정이니 그때 다시 확인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패닉셀, 데드캣. 패닉셀은 말 그대로 패닉 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급락이 와서 무서워가지고 마구 파는, 그래서 급락에 더 힘을 주는 그런 거를 패닉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데드캣은 그 패닉셀 상황에서 단기적인 반등을 왔을 때 그런 것들을 데드캣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강제청산, 이것도 질문 주신 분들이 꽤 있었어요. 이게 강제청산이 뭐냐면, 코인이슈님의 생방송 영상 처음에 이렇게 롱 비율이 높다, 그리고 청산당할 확률이 높다, 이럴 때 쓰이는 그 청산이 요 강제청산입니다. 이게 뭐냐면,
간단하게 말해서 선물 거래 뭐 이런 거 할 때 자산이 오른다에 베팅하거나 떨어진다에 베팅을 하잖아요. 이제 그걸 맞추지 못했을 때 베팅한 돈 전부를 잃는 상황, 잃은 그 돈만큼이 코인 시장에 매물로 나오니까 롱숏 비율에 따라서 시장에 영향을 주겠죠. 이거는 선물 거래, 옵션 거래, 마진 거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롱 청산, 숏 청산 이런 것들 관련 영상도 제작할 예정이니 그때 다시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간단하게 이렇게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래를 하다 보면 영어 단어들이 많아서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트랜잭션은 거래 내역, 커밋은 정상 처리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락업은 묶여서 출금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요게 좀 많이 쓰이는데 왜 악재 중에 락업 해제라는 말을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때 이게 뭐냐면 락업된 이렇게 묶인 코인들이 거래가 가능하게 풀린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뭐 어디 스테이킹을 하든 뭐 어디서 뭘 하든 해서 묶였던 코인들이 한 번에 락업 해제가 되다 보니까 매물로 나올 확률이 높아서 악재로 많이들 듣게 되는 단어였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자, 이제 금융 용어 들어가 볼게요. 자, 처음으로 뭐 백서, 뭐 화이트 페이퍼라고도 하는데 요게 신생 코인이나 아니면 기존의 코인들이 뭐 새로운 프로젝트를 한다 이럴 때 백서에서 확인하라고 할 거예요. 요게 어떤 뜻으로 쓰이는 거냐면 그 코인이나 프로젝트 안내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시님께서 계속 말씀하시죠. 뭐 좋은 코인 고르는 방법, 그것 중에 하나가 요 백서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통 뒤에 조력자, 뒤에 백업으로 어떤 회사들이 붙어 있는지 같은 것들을 요 백서에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ICO랑 IDO, 요것도 뭐냐고 물어보신 분들이 꽤 많았어요. 18년도에 코슈님이 많이 날려먹으셨다는 그 ICO. 이 ICO가 뭐냐면 암호화폐를 만드는 사업가가 직접 투자자들한테 자금을 모집을 하는 거예요. 이런 토큰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백서 같은 걸로 공개를 하고 공개적으로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겁니다. 이게 사기치기가 좋은 게 ICO를 하는 사업자한테 어떤 심사나 규제나 이런 것도 없다 보니까 추후에 상장이 안 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상장을 하더라도 큰 성공을 거두기 힘든 코인들이 대부분 많아요. 상당히 위험이 따르는 투자 방식이니까 저희 코인이슈 가족분들께서는 좀 멀리 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지금 이 ICO라는 방식이 요즘엔 거의 안 쓰입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IDO라는 게 좀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IDO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ICO랑 비슷합니다. 뭐 ICO의 문제점을 보완해서 나온 건데 IDO에는 탈중앙화가 껴있어요. 탈중앙화 거래소의 사업자가 암호화폐 프로젝트를 이렇게 올리면 해당 거래소에서 참여하고 싶은 구성원들이 프로젝트를 검토를 하고 투자를 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방식입니다. ICO랑은 좀 다르게 탈중앙화된 거래소이기 때문에 뭐 거래소에 의한 뭐 어떤 문제는 발생하지 않지만 누구나 손쉽게 암호화폐 프로젝트를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사기일 가능성이 좀 높다는 거 하지 말라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최근에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작년 12월에 민파이라는 코인을 IDO에 제가 참여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IDO 가격이 2,000원대였어요. 백서에 보면은 뭐 소프트뱅크나 3에로 뭐 솔라나 이런 것들이 묻어서 무조건 간다 뭐 이래서 저도 했던 건데 지금은 500원대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때 샀던 코인들은 묶여가지고 2년 뒤에 받을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코인이즈 가족분들은 특히 코리니 분들이시라면 절대로 하지 마세요. 저도 알 만큼 알지 이런 오만한 생각 때문에 이렇게 하게 됐는데 참 손해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DAO라고 많이들 듣죠 요즘에. 특히 트론 다오 해가지고 뭔 다오 이러면서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 주주총회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CEO들이 있는 코인들 있죠. 리플이면 뭐 브래드 갈링하우스라거나 뭐 이런 이더리움이면 비탈릭 부테린 이런 사람들이 CEO로 있는 코인들 이런 것들은 코인을 운영하는데 이들의 입김이 들어갈 수 있는 반면에 이 다오 재단은 CEO가 없습니다. 코인 홀더들이 주주총회처럼 코인을 갖고 있는 구성원들끼리 코인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결정을 하는 거예요. 투표로. 이렇게 구성원들이 운영을 하는 그런 방식을 다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디앱, 뎁 뭐 이런 건 탈중앙화된 프로그램 이런 뜻이고 뭐 그렇게 중요한 단어는 아닙니다. 뭐 그냥 이런 거는 뭐 탈중앙 앱 뭐 이런 거구나 이런 식으로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화이트리스트, 뭐 활이라고 많이들 요즘에 표현을 하더라고요. 줄임말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요거는 에어드랍이나 아니면 NFT, ICO, IDO 이런 거 할 때 사전 판매를 할 거 아니에요. 그때 뭐 디스코드를 들어와라, 뭐 트위터에 뭐 좋아요를 눌러라, 막 이런 것들 충족해야 되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충족을 한 상태에서 사전 구매를 할 자격이 있는 대상자들을 목록화해 놓은 게 화이트리스트라고 해요. 이 화이트리스트에 내 뭐 지갑 주소라든가 내 닉네임 이런 것들이 올라와 있으면은 에어드랍 받을 자격이 있는 거고, 뭐 ICO, IDO 했을 때 코인을 받을 수 있는, 코인을 사전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뭐 P2E, 이거는 플레이 투 원, 코슈님께서도 방송에서 많이 언급하셨죠. P2E. 요게 풀어서 얘기하면은 놀면서 번다 이런 뜻이에요.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는 카카오 무돌 삼국지인가 게임이 있었죠. 그 게임 하면 무돌 토큰을 받는데 이거를 다시 클레이튼으로 전환해서 또 그 클레이튼을 원화로 다시 바꿔서 이런 식으로 버는, 이렇게 게임하면서 놀면서 버는 걸 P2E라고 합니다. 그리고 디파이 스테이킹 이런 것들을 단어의 의미를 모르고 그냥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굳이 이 뜻을 알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도 다 좀 정리를 해봤어요. 코슈님이 방송에서도 한 번씩 언급하셨는데 다시 여기서 한번 짚고 넘어가 볼게요. 자, 디파이가 뭐냐? Decentralized Finance의 줄임말로 DEFI 해서 디파이라고 합니다. 한국말로는 탈중앙화된 금융, 탈중앙화 금융이라고 합니다.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면 중앙은행, 우리나라 은행 있죠? 중앙은행의 영향을 받지 않는 금융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뭐 법정화폐를 이용하고 있지 않으니까 코인으로 하죠. 그래서 탈중앙화라고 하는 거고요. 반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은행이라던가 뭐 중앙은행, 정부에 영향이 끼치는 그런 금융을 Centralized Finance, 중앙화 금융이라고 합니다. 디파이의 반대는 은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덱스, 요 덱스 거래소, 요거는 아마 아까 위에서 말씀드렸던 Decentralized Exchange 모식일 거예요. 그래서 덱스 거래소 이렇게 하는데, 탈중앙화된 코인 거래소라는 뜻입니다. 그냥 일반 업비트 같은 그런 거래소처럼 중앙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덱스 거래소 이용자들끼리 거래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1대1로. 그러니까 1대1 거래라는 거죠.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TVL은 위에서 말씀드린 디파이 있죠. 이 디파이에 예치를 해서 락업된 코인들의 규모를 TVL이라고 해요. 암호화폐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을 얘기를 할 때 보통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언급을 하는데, 디파이 시장은 자체 코인을 갖고 있지 않은 경우도 있고 한 프로젝트가 여러 개의 토큰을 발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TVL도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스테이킹, 요거는 많이들 하시면서 정확하게 뭐냐라고 말씀해 주신 분들이 계신데, 예치해서 이자 받는 걸 스테이킹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좀 더 공부하고 싶으시다 그러면 옆에 이 영상 요거 보시고 공부하시면 될 것 같고, 코슈님이 지난 영상에서 디파이랑 스테이킹 차이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셨을 거예요. 디파이는 코인을 예치하면 그 예치한 코인을 이자로 받는 거, 스테이킹은 예치한 코인으로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연동된 다른 코인으로 받을 수도 있고. 근데 이거를 따로 다른 데서 얕게 검색해 보시고 그게 아니던데요 라고 하신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이 주신 질문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설명을 좀 해드릴까 해요. 디파이는 뭐 다 통틀어서 예치를 한다고 표현을 하긴 하는데,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디파이는 대출을 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래소에, 그 해당 플랫폼이나 거래소에 내 코인을 대출을 해줘서 그 거래소나 플랫폼에서 그걸로 뭔가 불리겠죠. 뭔가 사업을 하겠죠. 이제 그걸로 거기에 대출을 해준 만큼 이자를 받아가는 게 디파이입니다. 그래서 코슈님이 예치한 코인을 그대로 그 코인으로 이자를 받는다라고 표현을 하신 거예요. 뭐 스테이킹의 상위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넓게 아우르는. 근데 스테이킹은 뭐냐? 이건 플랫폼이나 거래소에 내 코인을 대출을 해주는 게 아니라 그냥 그 플랫폼에 내가 자체적으로 돌리는 거예요. 이제 스테이킹은 예치라는 표현을 쓰는데, 내가 이 플랫폼에 코인을 예치한다고 해서 그 플랫폼에서 내가 예치한 코인을 만지지 않아요. 내가 예치한 코인을 가지고 다른 데다 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디파이는 대출이라는 표현을 쓰고 스테이킹은 예치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그 예치한 코인을 그 코인으로 이자를 받을 수도 있고, 혹은 그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다른 코인으로 보상을 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코슈님이 간단하고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표현하신 거라는 거
디파이는 예치한 코인 그대로 이자로 받는 거고, 스테이킹은 예치한 코인 그대로 이자를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코인으로 이자를 받을 수도 있고. 자, 다음은 에어드랍. 에어드랍은 A라는 코인을 가지고 있으면 그 A라는 코인의 회사에서 새로운 코인 B를 개발했어. 그러면은 너가 A 코인을 가지고 있는 만큼 비율에 따라서 B 코인을 공짜로 나눠줄게. 홍보 방식으로 코인을 공짜로 주는 거를 에어드랍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아펜프트가 지금까지도 에어드랍이 되고 있죠. 트론이랑 저스트, 비트토렌트 보유자 대상으로 에어드랍을 해주는 거고, 그리고 몇 달 전에 솔로제닉이랑 아쿠아 있었죠. 리플이랑 스텔라 보유자 대상 에어드랍, 이런 것들을 에어드랍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스냅샷이라는 단어들이 많이 쓰입니다. 내가 A라는 코인을 이만큼 보유하고 있어요 라는 거를 코인회사에서 찍어갈 거예요. 예를 들면 스냅샷이 4월 5일 9시입니다 라고 가정을 하면 4월 5일 9시에만 갖고 있으면 됩니다. A라는 코인을. 그 전에도 그 이후에도 안 갖고 있어도 그 스냅샷 시점에만 갖고 있으면은 스냅샷이 찍혀요. 이렇게 스냅샷이 찍혔을 때 당시에 갖고 있는 코인 보유량에 따라서 해당 비율만큼 에어드랍을 받게 됩니다. 자, 요런 게 스냅샷이라는 거. 자, 이제 기술적인 용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하드포크랑 소프트포크. 요 옆에 있는 그림으로 한 번에 다 설명이 가능할 것 같아요. 하드포크는 이제 특정 코인에서 호환이 되지 않는 다른 코인을 생성하는 겁니다. 조금 비유를 하면 하드포크는 부모랑 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모에 의해서 태어났지만 부모랑은 별개의 인격체죠. 부모 코인에서 별개로 새로운 코인이 만들어지는 걸 하드포크라고 합니다. 둘이 서로 연동이나 호환은 안 되죠. 여기 보면은 라이트 코인이랑 비트코인 캐시 이렇게 있는데 이거 둘이랑 전혀 별개의 코인이라고 보죠. 이런 것들을 하드포크라고 하고, 소프트포크는 분신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기 스스로 몸뚱아리에서 똑 떼가지고 자기랑 비슷한 걸 만드는 거. 그런 걸 소프트포크라고 하고, 서로 호환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어떤 코인이 업데이트를 하는데 뭔 포크를 했다 이런 얘기 나올 때 아, 이런 거구나 하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메인넷과 토큰 개념인데, 메인넷은 그냥 그 코인이 독자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한 걸 메인넷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트론을 예로 들게요. 트론이 이더리움에서 토큰화돼서 나온 건데 독자적으로 메인넷을 만들어서 트론 네트워크가 있죠. 거기서 이제 트론 자체에서도 TRC1020 이런 계열들 있죠. 이런 걸 토큰화 시켜서 비트토렌트나 아펜프트 같은 것들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토큰, 독자적인 네트워크를 쓰면은 메인넷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레이어 1이랑 레이어 2, 이것도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레이어 1은 우리가 많이들 알고 있는 그런 코인들 있죠. 비트코인, 이더리움 뭐 이런 것들을 레이어 1 코인이라고 하고, 레이어 2는 레이어 1 코인들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나온 코인들을 레이어 2 코인이라고 합니다. 사이드 체인이라고도 한다고 하네요. 옆에 그림 보시면 되게 복잡하게 뭐 이렇게 있는데 이게 이더리움을 개선하기 위해 나온 레이어 2 코인들입니다. 여기 보시면 뭐 폴리곤, 대표적인 코인으로 폴리곤 있죠. 폴리곤 있고 아비트럼이랑 뭐 오미세고 이렇게 있네요. 이런 것들을 이더리움의 레이어 2 코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작업 증명이랑 지분 증명, 요거에 대해서도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작업 증명, POW를 작업 증명이라고 하죠. 작업 증명은 채굴기, 그래픽카드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기계들로 직접 돌려서 암호화하는 작업을 하는 게 작업 증명이라고 합니다. 지분 증명은 스테이킹이나 디파이 같이 이렇게 맡겨가지고 암호화 검증을 하는 걸 지분 증명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작업 증명은 진짜 작업해서 만드는 거, 지분 증명은 뭔가 예치를 해서 예치한 만큼 암호화를 하는 거, 이런 식으로 알고 계시면 되고, 그거 말고도 뭐 스마트 컨트랙트, 샤딩, 노드 이런 단어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스마트 컨트랙트는 의미 자체는 뭐 이렇게 적어놨죠. 뭐 블록체인 위에서 다양한 것들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시스템이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건데, 뭐 실질적으로 우리가 뭐 코인 거래를 하면서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단어를 듣는 경우는 그걸 거예요. 스마트 컨트랙트 주소 입력하라고 디센트 영상에서 설명드렸죠. 그런 경우에 듣게 되는 단어가 이 스마트 컨트랙트인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거래를 하면서는 이런 의미로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아시면 좋지만 굳이 모르셔도 상관없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뭐 샤딩, 노드 이런 게 있는데, 샤딩은 뭐 거래를 더 빠르게 할 수 있게 하는 걸 샤딩이라고 하고, 노드는
쉽게 말해서 서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금고를 지키는 파수꾼, 보안 요원 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노드라는 게 많을수록 좋겠죠. 자, 그리고 NFT. NFT 다들 말하니까 그냥 그런갑다 하고 하신 분들이 계시고, 그래서 NFT가 대체 뭔데?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이게 쉽게 말해서 지금까지는 그냥 이미지 파일 같은 거 복사 붙여넣기 해도 원래 주인이 누군지 원작자가 누군지 이런 것들을 모르잖아요. 근데 이런 거에다가 블록체인을 씌워서 토큰화를 하게 되면 이게 누구 건지, 전 주인은 누구였는지 이런 것들을 식별할 수 있게 만드는 거, 소유자가 누군지 확실하게 알 수 있게 하는 걸 NFT라고 합니다. 단순히 이미지 파일이나 이런 거라도 이게 소유자가 누군지 알 수 있게 하는 기능이 생각보다 커요, 이게. 소유자가 누군지 알 수 있고 이런 거를 할 수 있다 보니까 단순히 데이터 조각이라도 작품화가 되는 겁니다. 수집품이 되는 거예요. 옆에 요게 그 코슈님께서 계속 NFT 작품들 관련하면 설명드리는 요거 요트클럽. 뭐 요트클럽이라는 게 뭐 요트를 타는 부자들만 모이는 클럽을 요트클럽이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요거 작품 하나에 요트 한 대값 뭐 약간 요런 의미로 이렇게 만든 것 같은데 캐릭터 잘 잡았죠? 그래서 이것처럼 소유를 할 수 있게 되니까 이런 NFT 작품에 가치를 매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NFT화 하는 걸로. 그래서 이렇게 NFT화를 했으면은 누군가한테 팔아야 될 텐데 그걸 사는 계약을 하는 단계를 민팅이라고 합니다. 요거 NFT 관련해서도 뭐 어떻게 제작을 하고 판매를 하는지 이더리움 수수료가 좀 싸지게 되면은 그때 한번 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간단하게 버전 1 용어 설명 드렸고요. 영상 중간중간에 제가 추가로 다룬다는 소재들 있죠. 어떤 게 제일 궁금하고 먼저 영상으로 듣고 싶으신지 저희 디파이 NFT 메타버스 공부방 거기에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 제작하는 데 도움이 되니 거기에 많이들 글을 남겨주세요. 영상에서 말했던 게 아니더라도 본인이 알아보기 귀찮다거나 알고 싶은 내용들, 질문사항들 있으면 그 방금 말했던 텔레그램방 거기에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바. Hey, I got a confession. Been losing all momentum. Just because it's easy, that don't make it better.